자, 이번에는 쪽집게 리딩 특강입니다. 사실 독해가 단순하게 문법처럼 어떤 챕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유형을 접근해 드리려고 하지만 사실은 독해는 유형별만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이 되기 위해선 구문 독해도 하셔야 되고 그냥 문법 바탕도 돼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뭐 논리 독해도 해야 되고 테마별 독해도 해야 되고 많아요. 예,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여러분이 시험장 가시기 전에 보는 강의로 컨셉을 잡았으니까 유형별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영규 교수님의 100% 출제 보장 리딩 쪽집게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어 선생님이니까 사실은 독해 선생님 이렇게 말하기는 뭐하죠? 그렇잖아요. 특히 공무원에서 독해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다 가르치죠. 하지만 저는 편입 선생도 오래 한 사람이고요. 편입에서는 독해를 오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보다 독해 선생님이 좀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문법을 가르쳤을 때 쉽게 가르쳐 주셔서 또는 포인트 잘 집어 주셔서 아니면 재밌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지만 문법 정말 짱이에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강의였어요. 이런 얘기 많이 못 들어봤어요. 문법은 그런 건 사실 없거든요. 사실은 무난한 강의가 제일 잘하는 강의예요, 문법은. 그러니까 너무 쉽게 하면서 학생들을 현혹시켜도 안 되고 너무 어렵게 원리 원칙대로 가서 학생들을 실망시켜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독해는 달라요. 독해는 접근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독해 선생 오래 하면서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그렇게 독해 문제를 풀 수 있다니 왜 저는 그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가면서 시간이 모자란다고 투덜대기만 했을까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해에는 자부심이 좀 있습니다. 그 자부심의 근원이 됐던 유형별 독해를 이제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기서 전 유형을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크게 4개 파트로 나눠서 각 2개씩을 한 강 한 강에 해드리도록 할 텐데 주제, 제목, 요지, 주장 하나로 묶어야 되고 빈칸 해야 됩니다. 빈칸 속에는 연결사 문제 넣어야 되고 그래서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이 최근 경찰 문제에서는 모두 나오지 않아요. 어떨 땐 요지가 되게 많이 나왔다가 어떨 땐 또 주제만 나왔다가 어떨 땐 제목만 나왔다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4 유형을 다 해야 돼요. 물론 주장은 좀 없어지는 추세예요. 너무 쉬워서. 빈칸은 말할 것도 없이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강에서는 뭘 하느냐? 당연히 요지, 주장 해야 되고 주제, 제목을 먼저 하고 요지, 주장 뒤에서 해야 되고 따로따로 쪼갰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주제, 제목, 그 다음에 빈칸, 연결사, 빈칸, 연결사는 하나, 그 다음에 내용일치, 불일치, 그리고 요지, 주장 이렇게 4파트로 나눴습니다. 그럼 빠지는 문제는 목적, 아니면 심경 분위기, 아니면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한 좀 어려운 글의 통일성 문제, 문장 삽입, 아니면 순서, 배열, 요약문 완성 이런 것들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얘네는 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와봐야 한 문제, 2문제니까 여기서는 많이 나오고 무조건 나오는 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영어 수업이 아니라 국어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국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독해를 하거나 텍스트를 보는 게 아니라 글을 읽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분이 잘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자 경찰 영어 합격 팁, 이번엔 독해 팁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 제목과 주제문입니다. 제목과 주제입니다. 자 이제 주제 제목이에요. 우리 주제 제목 하는데 주제 제목은 반드시 상반부 3문장에서 끝냅시다. 사실은 3문장이라고 말하는 건 좀 위험해요. 근데 제가 3문장이라고 말을 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좀 각인시키고 싶어서요. 정말로 3문장만 읽고 한번 끝내보자. 쓸데없이 다 읽어가지고 제발 시간이 아까우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근데요, 시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목을 풀으라고 했어요. 읽어요. 한 문장, 2문장 읽어요. 그리고 3문장 읽었어요. 상반부가 끝났어. 여기서 답을 내야 돼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더 읽어. 더 읽어서 끝까지 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읽어서 생기는 문제점이 뭡니까? 이 부분을 읽어서 생기는 문제점이 첫 번째, 시간을 버렸죠. 시간만 버린 거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시간을 메꿀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는 100분의 100문제를 푸는 거니까 형법, 형소법을 무지 빨리 푸는 분이면 이 정도 시간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은 제가 많이 못 봤지만. 시간 낭비예요.
두 번째,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 부분에 있는 내용이 반드시 복이 어딘가에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희한한 게 여기서는 해석이 잘 안 되다가 여기서 해석이 완전 잘 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요. 그럼 걔를 답으로 쓰게 돼 있다고요. 오해로 인해서 오답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왜 이렇게 하냐 이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목과 주제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상반부 세 문장에서 핵심어를 찾아라. 뭘 말하고 싶은 거지? 핵심어를 찾아야 돼요. 핵심어를 찾은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봐야 돼요. 핵심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구나. 핵심어를 비판하고 있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아니면 핵심어를 정의하는 본문이구나. 핵심어란 무엇인가? 이거죠. 요 선에서 가는 거예요. 경찰 독해는요. 99.9? 아니에요. 100%입니다. 100%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반드시. 세 번째는 보기의 추상성을 기억해서 반드시 고난도의 문제를 맞춰보자. 이건 제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최근 문제엔 제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 독해가 쉽다는 얘기죠. 그럼 보기의 추상성, 선생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기를 어렵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추상적으로 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핵심어가 베이스볼이에요. 야구예요. 그럼 얘를 보기에서 그대로 주면 쉽잖아요. 근데 그대로 주지 않고 바꿔요.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 이런 식으로.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 아니면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즈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 이렇게 가지 않고 두 번째는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럼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베이스볼이면 걔가 정답이에요. 우린 그걸 수사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베이스볼이 핵심어라 답을 베이스볼로 쓰려고 했는데 그 베이스볼을 다른 단어로 풀어내는 패러프레이즈를 하거나 아니면 그 베이스볼이 나오도록 일부러 묻게 되는 수사 의문문으로 주는 걸 보기의 추상성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이걸 극복해내면 최고 난도 문제를 맞출 수 있고 남이 다 틀리는 걸 혼자 맞춰야 점수가 올라가고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남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다 맞는 거 나도 맞고 남이 틀린 거 나도 같이 틀리고 튈 게 없잖아요. 이런 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자, 이제부터 2018년도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차의 주제문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2016년도 2차를 풀 겁니다. 2017년 건 왜 안 하시고요? 너무 연거푸 가면 여러분들이 또 너무 최근 것만 그러나 이거 오해할까봐 일부러 2년의 텀을 둬서 최근의 흐름이 완연하고 제가 풀으라고 하는 방식은 옛날 문제건 현재 문제건 전혀 문제없이 다 통한다는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걸 다 보여주고 싶었어요. 보세요.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입니다. 사실은 얘는 요약문 완성 유형에 가깝긴 해요. 요약문 완성이라는 챕터가 그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약문부터 읽고 하는 건데 여기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약문으로 주지 않고 주제문으로 줬으니까. 주제를 읽어볼게요. 자, 상반부 핵심어입니다. 상반부 핵심어 제가 푸는 거 잘 보세요. 그리스에 있는 미국인들은 주어를 끊어내는 건 좀 구문독해죠. 종종 감정을 느껴요. get, 얻다니까 감정을 얻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느끼는 거죠. 무슨 감정이냐면 그들이 목격하고 있구나라는 감정이에요. 뭐를? 논쟁을. 아, 논쟁을 목격하고 있구나. 뭐 할 때? 그들이 엿들을 때. overhear, 엿들을 때. 아니면 우연히 듣게 될 때. 뭐를? 친근한 대화를. 친근한 대화인데 걔를 논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게 포인트잖아요, 벌써. 포인트 안 보이세요? 어떤 대화인데요? 좀 더 가열돼 있는 거죠. 가열돼 있으니까 argument인지 알았겠지. 그죠? 뭐보다 그런 대화가 가열되는 것보다 만약 미국인들이 그것을 하고 있다면 말이죠. 첫 번째 포인트 뭐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와 미국인들이 다르다는 거네요. 그죠?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데요? 겉으로 보면 친근한 대화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분명히 그런 건데 겉으로 보면 논쟁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죠. 됐죠? 첫 문장이 끝났는데 이 정도는 분석이 돼야죠. 첫 문장이 끝났는데 좀만 더 읽어요.
언어학자 요 사람이 보여줬는데, 자, 언어학자 요 사람, 유명인사의 이름이죠. 유명인사의 이름은 인용 패턴이라고 합니다. 인용이 됐어요. 그럼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대화에서 워킹 클래스, 노동계층의 대화에서 동부 유럽의 유대인들이 말하는데 남성이든 여성이든 말이죠. 필라델피아에서, 그죠? 필라델피아에 있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부 유럽의 유대 뭐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화에서 말이죠. 친근한 주장이 곧 뭐냐면 친근한 주장이 수단이래요. 좋은 관계를 갖는 수단이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갖는 수단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그 논쟁이 상당히 뭐래 보인다? 그 대화가 논쟁처럼 보인다 이거죠. 됐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rgument가 뭐로 보인다고요? argument가 결국 뭐로 보인다고요? 그 terms로 보인다는 거죠.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A friendly argument가 결국에는 그 terms를 가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좋은 관계를 가기 위한 수단. 자, 그러면 많은 온 세상의 문화들은 C, A, S, B잖아요. A를 B로 간주한대요. 뭐로? 친근한 이거의 신호로. 됐죠? 그럼 A를 이거로 간주한다면 A는 뭐예요? argument겠죠. 주장, 논쟁, 가열차게. 뭐로 좋은 관계가 됐다는 신호로 간주하겠죠. 아무하구나 argument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argument가 나와야 되고 여기는 good terms가 나와야 될 겁니다. 보기를 볼까요? argument가 나와야 되니까 요거하고 요거밖에 없네요. 됐죠? 뭐 스파링이요? 스파링? 요것도 뭐 될 수도 있겠죠. 뭐 스파링 파트너 싸움하는 거니까 좀 다투고 논쟁하는 쪽이 나와야 되거든요. 얘는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럼 intimacy, fighting, cultural difference, similarity에서 친근한 좋은 관계를 갖는다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말은 아무리 봐도 intimacy밖에 없죠. 1번이 정답이네요. 좀 까다로웠나요? 결과적으로 2018년 1차에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friendly argument는 그대로 arguing으로 왔으니까 paraphrase 안 했는데 good terms를 intimacy로 paraphrase 했단 말이에요. 핵심어 paraphrase입니다. 그거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추상성이죠. 일종의. 됐죠? 그 다음에 2018년 1차 20번도 주제문이었어요. 주제가 두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주제입니다. 근데 이번 주제는 또 우리말 보기예요. 상당히 쉽겠죠. 이 문제는 좀 쉬웠어요. 자, 또 나왔어요. 뉴욕에 있는 여기 맞죠? 그 다음에 그의 동료들이 그럼 요 사람과 요 사람들이 연구했대요.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인데요? 연주해 왔었던 적어도 10년 동안. 핵심은 첫 번째, piano players. 연구했대요. 뭘 연구했는지 보세요. 그 연주자들 중 11명이 경험했대요. 다양한 증상의, 다양한 정도의 피아노 연관된 불편함을. 됐네요.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독해는요. 가로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세로로 읽는 거예요. 한 문장을 놓고 보면 세로로 끊어가면서 읽는 거고요. 전체 패턴을 보면 이런 식으로 세로로 화살표가 내려와야 돼요. 흐름이 보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글은 한 문장이 딱 끝났는데 그 문장에서 핵심어는 피아노 연주자들이 겪는 불편함이에요. 한 문장 더 갑니다. 21명은 통증이 없었대요. 오호? 21명은 디스컴포트가 없었어요. 근데 연구가들이 발견했어요. 자, 인용 패턴 나오네요. 연구 결과. No postural difference. 자세의 차이가 명백해 보이지 않았대잖아요. 그러면 통증을 느낀 사람과 느끼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postural이 큰 의미는 없다는 얘기네요. 근데 그러나 나왔잖아요. 형광펜이죠. 당연히. 통증이 없는 연주자들은 주로 뭐에 의존했냐면 그들의 등하고 목 근육에. 됐나요? 그러면 어떤 근육을 쓰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네요. 됐네요. 피아노 연주자들이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느냐는 어떤 근육을 쓰느냐에 달려있다. 끝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겨우 4줄. 에이 그 4줄 안 읽는 게 뭐 대단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 네 줄을 읽는 게 적어도 몇십 초, 1분 이렇게 걸릴 수 있거든요. 그 몇십 초, 1분에 한 문제가 맞고 틀리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 한 문제 때문에 붙고 떨어지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빠지면 안 되는 말은 피아노 연주자들. 그들이 겪는 불편함. 근데 이 불편함은 결국에는 그들이 쓰는 근육과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세 개의 단어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니까 피아노 칠 때 사용하는 근육, 피아노 칠 때가 연주자고 근육, 이게 불편함, 통증에 미치는 영향력. 완벽한 정답이잖아요. 2, 3, 4번을 썼다면 너무하잖아요. 얘는 목 근육은 지엽적이죠. 그게 부작용이라니요. 부작용이라뇨.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바른 자세요? 머릿속으로 또 소설 쓰지 마세요. 그래, 피아노를 이렇게 치면 통증 생기는구나. 그럼 어떻게 근육을 써야 통증이 안 생길까? 그게 바른 자세겠지.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엔 관심이 없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에 문제도 그렇고요. 뒤에 문제도 그렇습니다. 다 상반부에서 끝냈어요. 그래서 상반부를 제가 어떻게 읽었냐면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뭐 인용 패턴이다. 얘는 주제문이구나. A but B야. 그럼 but B가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그만 읽었어요. 그래서 화살표를 내려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화살표를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것도 4줄 안 읽었거든요. 합치면 8줄이거든요. 8줄이면 웬만한 본문 하나거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2016년 2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럼 과연 오래된 문제는 다를까? 이번엔 제목이네요. 상반부 핵심어 플러스 마이너스 definition. 보기의 추상성. 보기를 봤는데 보기가 영어로 돼 있네요. 쉽지 않을 거란 얘기죠. 읽어보죠. 바꾸기 위해서 당신은 let go of, 가게 내버려 두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요, 가게 내버려 둬야 돼요.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걸. 딱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쓰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손에 뭘 쥐고 있어요. 근데 저 유리병 안에 있는 사탕을 먹고 싶어. 그러면 이걸 쥔 채로 내려가가지고 사탕을 쥐기는 어려워요. 내 손에 쥔 걸 놔야만 새로운 사탕을 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되겠다고 경찰 되겠다고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학원에서 연애하고 말이죠. 아니면 공부 안 하고 뒤에서 딴짓이나 하고 있고 말이죠. 저녁에 어디 가서 맥주 한잔 할까 궁리하고 있고 말이죠. 그럼 기존에 자기가 살았던 패턴은 전혀 못 버린 학생들이에요. 그 친구에게 어떻게 새로운 사탕이 주어지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제일 답답해요. 공부가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지금 다시 하려니까 미치겠고 이런 친구들을 보면 그냥 막 도와주고 싶어서 제가 안달이 나는데 정말 그런 친구들 보면 화가 난다고요. 기회비용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이 뭔가를 함으로써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걸 얻으려고 하는 것 대신에 치르고 있는 돈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경찰 하시려고 공부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내는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제가요 이번 달에 학원비를 한 30만 원 냈고요. 엄마한테 밥 먹게 용돈 달라고 해서 20만 원 받았고요. 그 다음에 뭐 왔다 갔다 차비 들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한 달에 60만 원 썼겠죠? 그게 제 기회비용인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쓴 돈이 기회비용 아니에요. 그럼요. 제가요 이 귀한 청춘을 낭비하고 있으니까요. 와, 청춘 낭비한 거 어마어마하겠네요. 아니에요. 저 그런 추상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찰이 됐다면 지금 임용이 돼서 1호봉 월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못 받고 있잖아요. 계속 못 붙으니까. 공부를 더 하면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월급을 못 받는 거예요? 1호봉을 못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30호봉을 못 받는 거예요. 1호봉은 언제나 임용되면 1호봉이거든요. 근데 늦게 임용되면 늦게 임용될수록 마지막 호봉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낭비하고 있는 1년은 마지막 호봉이에요. 그럼 마지막 호봉 연봉이 얼마일까요? 최소 4, 5천 원 될걸요. 그럼 여러분 지금 4, 5천 지불하고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노력해야죠. 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시작하셨으면 1년이 걸릴 수 있죠. 하지만 이미 1년 넘게 공부하고 2년째 막 넘어가고 있는데도 내가 변하지 않아서 붙지 못하고 있다면 머리를 생각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것을 가게 내버려 둬야 바뀔 수 있대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됐죠? 여기서 답을 내려고 했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3, 4문장을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당신은 남겨둔 거에 뭔가를 뒤에 남겨뒀다는 건 가게 뒀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건 항상 포함하죠. 위험을.
왜냐하면 그것이 항상 시작되거든요. 손실과 함께. 핵심은 뭡니까? change. change의 첫 번째 특징 뭡니까? 리스크를 포함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 잘하다가 너무 직장생활이 무료하고 저 상사 싫고 비전도 안 보이고 언제 잘릴지 몰라서 직장을 때려치고 공무원 준비, 경찰 준비에 들어섰다. 그럼 여러분은 리스크 감당한 거죠. 네가 되겠어? 라는 주변의 질시. 내가 될까? 라는 불안감. 당장 받을 수 있는 그래도 최소한의 월급 다 날렸잖아요. 리스크를 안고 온 거예요. 그런 손실은 되게 경험되는 거죠. 위협으로 따라서 위험으로. 계속 리스크. 안 바뀌었어요. 가게 내버려 둔다는 이 말은 변화에 대해서 이 가게 내버려 둔다는 이 말은 여기서 한 덩어리로 가죠. 변화에 대해 가게 내버려 둔다는 그 말은 결국 뭘 포함하냐면 손실을요. 근데 그건 안전을 포기하는 거 일상적인 일에서 여기부터 from A to B 구문이에요. 그 의미 있는 장기간의 일을 손실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까지는 다 리스크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읽어야겠네요. 그러나 변화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더 읽으면 바보죠. opportunity가 될 수도 있어요. 또 화살표 이러면 되잖아요. 결국엔 상반부 핵심어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첫 번째 문제 딱 읽으면서 머릿속에 딱 박혀야 돼요. 뭔가 변하고 싶어요. 언뜻 보면 위험해요. 하지만 그건 결국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됐죠? 여러분이 결국은 이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경찰 준비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경찰 생활이라는 opportunity는 여러분에게 안 오니까. 답 볼까요? 일단은 change가 있어야 됩니다. change, change, change. 1번하고 3번을 쓰면 너무한 거죠. 특히 과거를 가게 내버려두란 말 아니었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지금을 포기하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삶에서 변화에 저항하는 방법, 변화에 저항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해서 변화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변화의 두 가지 얼굴. 변화가 가지는 두 가지 얼굴. 당연히 첫 번째는 뭐요? 리스크. 하지만 그게 결국 뭐가 된다고요? opportunity. 완벽하네요. 정답이죠.